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우리 사회의 주거사다리가 무너진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엄청 외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 없는 쉽게 말하면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하나는 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임대차 3법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저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5% 상한제네요. 5% 상한제.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계약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제라고 해서 이게 2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약하던 것을 2년 단위로 계약하던 것을 4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라고 해서 5%만 올리는 거. 그죠? 그렇게 세 가지였죠. 근데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의 고유의 전세 제도를 망가뜨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8월까지 서울 월세 비율입니다. 53%입니다. 53%. 야, 엄청 올라갔죠. 이제는 절반이 넘었습니다. 절반이 넘었어요. 한때 말입니다. 이 서울의 월세 비중은 30% 이하 있을 때도 많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1%가 되더니요. 2020년 42%, 2021년 46%, 그리고 올해 들어서서는 53%까지 올라갔습니다. 53%까지.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주거사다리가 붕괴되는 그런 사태를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집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니면 집에서 분가해서 대부분 시작하는 게 말입니다. 이게 작은 전세부터 시작합니다. 옥탑방에 방 한 칸 전세로 시작하든 단독주택에 2층에 방 2개로 전세를 시작하든 일단 전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아요. 그러면 옥탑방에 있던 전세가 단독주택에 있던 전세가 빌라로 옮겨갑니다. 빌라로. 돈을 그만큼 모은 거죠. 그 전세를 또 가서 또 열심히 삽니다. 또 열심히 살면 빌라의 전세가 이제 그 편하다는 아파트 전세로 갑니다. 아파트 전세로. 아파트 전세로 가서 그때 또 열심히 모읍니다. 또 열심히 모으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작은 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작은 거를. 그렇게 아파트 작은 거를 사서 또 열심히 모아서 이 아파트를 늘려가는 것, 평수를 더 늘려가는 것. 이게 우리네의 주거사다리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되면 여러분 이 주거사다리가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무너지죠. 실제로 무너집니다. 실제로 요즘 같은 고금리에는요. 이게 전세 대출을 받아도 참 이자도 많아요. 그러니 차라리 전세 대출 받아서 가느니 그냥 월세 주고 있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생기니까 월세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 서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서울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요. 작년 대비 올해 8월 거래량만 보더라도 그냥 눈에 띄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작년 8월 대비 올 8월이 26.3%가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월세 거래만 말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죠. 수도권에서도 20.7%가 늘어났고요. 20.7%가. 서울에서도 14.9%가 늘어났습니다.
지방은 더 많이 늘어났죠. 지방은 보시다시피 38.3%가 늘어났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진짜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예. 이게 우리네가 가지고 있는 전세 제도가 결국 말입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무식한 법 때문에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월세 비중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요, 기본적으로 전세값이 너무 올라간 탓도 있습니다. 전세값이 왜 올라갔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존에 2년만 하면 전세 가격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은 4년으로 계약기간을 바꾼 거죠. 2년 차에는 5%밖에 못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분 전세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사태를 빚어졌죠. 이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전세 가격 감당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와요. 그만큼 상황이 진짜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안 좋아졌다. 야, 이게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올랐느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금리가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대출금리가 7%가 넘어섰습니다. 7%가. 옛날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게 전세로 가는 게 오히려 이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월세 주고 말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솔직히 많이 해봅니다. 게다가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 깡통 전세 되게 많아졌죠. 쉽게 말하면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진짜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깡통 전세 잘못했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벌은 것까지 다 날릴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많이 작동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월세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펴는 바람에 시장은 완전히 다 붕괴가 되고 우리가 그동안 주거사다리라고 이야기했던 전세 그 제도마저도 지금 붕괴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이 정도로 안타깝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이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이 친구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물려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버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게 저도 벌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아이들은요 나중에 저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입니다. 이 상황이 저는 더 안타깝게 발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월세 상한제를 만들어 놓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도 만들어 놓고 전월세 신고제까지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뭐 개선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더 답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다수 야당 때문에 어떤 행동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게 다수 야당 180석의 공영 야당이라고 해서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것,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 발의의 입법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서 국회에서 폐기 처분 당하고 이런 거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계속해서 내는 거예요. 계속. 윤석열 대통령 공약했던 거 있잖아요. 그 공약을 정부 발의의 법안 내지는 국회의원 발의의 법안 내지는 내지는 뭐 야당 의원들의 어떤 발의 무소속 의원들 있잖아요. 그렇게 발의를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딪혀서 깨지면 또 하고 부딪혀서 깨지면 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신고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거 말입니다. 되돌리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세상에 살지 않을까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것. 그것은 진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